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장의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물어볼게. 3은 이런 식이 됐어. 이건 명제일까? 명제예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잖아. 그러니까 뭐를 속이려고 했는지를 느껴야 돼. 명제라고 하는 조건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상태만 되면 돼. 근데 지금 여기는 거짓이라고 하는, 이거 틀렸는데 라고 하는 느낌이 들잖아. 근데 틀렸다라고 하는, 거짓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는 의미는 부정적인 느낌이 있을 거야. 그치? 근데 그 부정적인 의미다에 일맥상통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어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명제가 아니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지. 아니야. 거짓인 명제야. 됐죠? 여기까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라산은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거는 아름답다의 기준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어때? 집합이랑 비슷하지? 그래서 내용 자체가.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x 더하기 3은 4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명제일까? 왜? 아직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아는데? X가 나와요. x가 그럼 어떻게? 자 봐봐. 그럼 여기에서 대부분 하는 질문이 이거는 명제지 않아요? x가 1이면 참인데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야. 지금 방금 나온 대답이 제일 정확한 거야. x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겠지. 주어진 x 값이 만약에 1이었으면 참이라고 할 수 있지만 x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는 무엇을 잡을 수 없다는 거야. 이런 상태의 x값, 문자 값에 따라서 참이냐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태. 아깝잖아. 그냥 안 된다가 아니라 x를 몰라서 안 되는 것인데, 이런 형태를 우리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조건 명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조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가보도록 할까요? 수학은 쉽다. 명제가 아니겠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명제라고 할 수 있겠죠. 정육면체의 모서리의 개수는 12개니까 거짓이 되지만 명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2x 더하기 1이 3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3시간 넘었는데 집 앞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자, 그럼 이때 명제 2개를 붙여서, 조건 2개를 붙여서 우리는 명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봐요. 읽어볼게. AB가 0이면 A는 0 또는 B는 0이다인데, 이 앞에 AB가 0이다를 가정, 이 뒤쪽을 결론이라고 한다고. 뭐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그렇구나 해주면 될 문제가 돼요.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이때 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뭐 휙휙 넘어가는 것 같잖아. 뒤쪽에 넘겨서 문제 푸는 거 보면은 넘길만 하구나 하는 느낌들이 들 거예요. 아직은. 한다? 자, 일단 명제의 부정을 말하라고 했는데 부정을 정리를 해보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모든의 부정은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절대값 x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은 절대값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다시 한 번 더, 이번에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 더하기 2가 1이다는 바꿔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더하기 2는 1이 아니다 라고 잡아줄 수 있습니다. 뭐 특별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서 이 정도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제일 중요한 진리집합이라는 얘기를 아직 안 했거든. 근데 뭐 그렇게 신경 쓸 건 없을 거라는 거. 별거 안 했어요 아직까지.
갑니다. 자, 일단 명제의 부정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부정 쓰도록 할게요. 1 더하기 3은 부등호의 방향 바뀌는데, 부등호는 재밌는 게 뭐냐면 등호가 있었으면 등호가 사라지고 등호가 없었으면 등호가 생긴다는 느낌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서는 3은 4의, 자, 잘 봐. 3은 4의 약수가 아니다 라고 하는 부정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야. 3번의 부정은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다가 되겠고, 근데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부정은 루트 2가 유리수이다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부정은 그냥 난만 아니다만 붙이면 돼. 그러니까 특별하게 생각하지만 아니다만 붙이면 되는 거야. 아니다의 부정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아니다가 아니다야.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쉽게 공부를 해줘야 돼. 부정은 다시 뭐라고? 아니다를 붙이자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4번의 부정은 뭐가 되는 거야?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아니지 않다가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부정어를 두 개 다 섞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뭘로 바꿀 수 있어? 평행사변형이 다 라고 바꿀 수 있겠지. 부정의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어 주시면 되겠고. 그럼 참고하시 따라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조건에서는 거짓이 되겠고요. 3은 4의 약수가 아니다. 맞죠? 참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다. 거짓이 되겠고요.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맞죠. 자, 다시 가볼게요. 이번엔 뭐래요? P에서는 x는 20보다 작은 5의 배수래. 자, 그럼 봐봐. x는 20보다 작은 5의 배수. 뭐가 있어? 20보다 작은 5의 배수. 일단 처음부터 5, 10, 15까지가 되겠죠. 얘네들이 되는 거 맞지? 자, 말 잘 들어.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얘기야. 오늘 하는 것 중에 2, 5, 10, 15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서는 우리 모고 시간에도 조금 더 건드릴 얘기기는 한데 따라가는 거 잘 봐요. 뭐가 나왔어 일단? 뭐요? 2차 부등식이에요.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풀기? 혹시 막 자습하고 이러다가 내가 말하는 걸 혹시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니네 수업을 안 하고 다른 학년 수업을 같은 날짜에 하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학년일 거 아니야. 아마도 고등 수업이니까 더 밑에 학년이 당연히 밑에 학년일 거고. 근데 난 똑같이 물어봐. 2학년이 돼도 3학년이 돼도 마찬가지야. 2차 부등식이 나면 뭐 해? 물어보면 애들이 말하는 거 다 똑같아. 그래프의 위치관계, 함수의 위치관계 맨날 똑같다는 거야. 결국은. 근데 우리도 똑같이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2차 부등식인데 얘가 뭐가 가능해? 인수분해가 쇽쇽 가능하죠. 맞죠? 그치? 그럼 0이 되는 x값이 몇과 몇이야? 2와 4가 되겠지. 됐죠? 그러면 그때 그림이 나오는 거야.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 포물선이고 2와 4가 경계점이 여기지. 근데 작거나 같다며. 그러면은 어디 쪽이야? x축보다 아래거나 만나는 것까지. 같다는 말은 만나는 걸로 바꿔주고. 알겠죠? 본수업, 모의고사, 수학 어차피 다 똑같은 얘기밖에 안 해. 그 반복의 횟수를 극대화시키는 것 뿐이거든.
받아들이고 자꾸 대답해줘야 돼. 얘들아, 니네가 들어야 된다니까. 아래쪽이니까 여기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만나니까 여기도 쫑쫑 포함을 할 거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근데 만족하는 게 자연수였잖아. 그럼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어떻게 생겼어? 2, 3, 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해야 돼. 집합의 그 기호는, 집합의 이름은 대문자로 썼었거든, 지난 집합 시간에. 근데 주어진 명제를 보면은, 조건을 보면 뭐야? P라고 써 있잖아. P의 진리 집합은 대문자 P로 써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Q의 진리 집합은 같은 방식으로 대문자 Q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가볼게요. 자, 요것도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말들이 있는데 1번 먼저 해석을 해보면, 일단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가 0일 거고 만족하는 x는 그럼 1과 2가 되거든. 그럼 물어볼게. 여기는 반대쪽은 x는 2잖아. 물어볼게. x가 1 또는 2이면 x가 2일까? 왜? 봐봐. 지금 여기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게 2는 2야? 1은 2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 느낌을 받아 먹어야 돼, 일단. 이 느낌을. 근데 지금은 그냥 요대로만 정리는 할 건데, 다시 한번 방금 얘기한 것처럼 2는 2야? 근데 1은 2가 아니잖아. 여기는 선택지가 2개 아니야? 여기는 하나고. 다시 물어볼게. 2는 2잖아. 근데 1은 2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고요. 이번도 비슷합니다. 6의 배수 뭐 있어요? 6, 1은 6, 6, 2, 12, 6, 3, 18, 땡땡땡. 3의 배수는 3, 1은 3, 3, 2, 6, 3, 3은 9, 3, 4, 12, 땡땡땡. 6의 배수는 3의 배수라고 할 수 있을까? 되겠죠? 6의 배수들 6, 12, 18, 다 3의 배수 아니야? 그래서 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어거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어려워, 단원 자체가. 자꾸 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라는 거야, 자꾸. 다시 또 가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빼기 1은 항상 0보다 크니. 어때? 왜? x가 1이 될 수도 있어. 그치. x가 만약에 1이면 대입했더니 뭐가 돼버려? 좌변이? 0이 돼버리잖아. 그치? 그럼 x가 1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우리가, 자, 잘 써요. 읽어봐. 안 돼. 그렇게 할 거 없어. 그냥 발레 그냥 하면 돼. 알겠죠? 그냥 발레라고 해. 우리 뭐 국어 시간도 아니잖아. 발레라고 하면 돼. 그냥 발레 해, 발레. 알겠죠? 됐죠? 원래 이름은 반대인 예인데, 반대가 되는 예가 있잖아요. 1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맨 앞에 붙어 있었던 말은 분명히 뭐라고 써져 있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써 있었잖아. 자, 그럼 물어볼게. 모든 고등학생들은 머리가 달려있다. 맞을까? 머리가 달려있지 않을까? 좀 너무 좀 그런 얘기인가? 근데 봐봐. 어떤 고등학생은 빨간 머리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어떤이잖아. 전 세계에 있는 고등학생 중에 빨간 머리 한 명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그 한 명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그 한 명 때문에 그 주어진 명제는 참이 되는 거야. 자, 다시 봐봐. 모든 고등학생들은 뭐 머리카락이 있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대머리가 있을 수 있잖아, 자기 취향에. 그렇지 않을까? 근데 그 한 명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자, 잘 들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하나 정도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줄 거고, 그치?
어떤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하나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선입견을 준다는 거야. 그럴 것 같지 않아? 그거를 좀 파고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인수분해 그대로 하면 x 마사 x 더하기 1은 0이 되겠고 x가 4 또는 마일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거 성립하겠죠. 4랑 마일 둘 중에 하나라면 이 정도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단원 자체에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외워야 하는 몇 가지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주말 시간 요거를 여기 숙제 부담 없애려고 뭐 한 타임을 더 쓰는 건 있지만 사실상 조금이라도 이렇게 편성을 항상 하는 이유가 뒤에 부분에 모의고사를 조금이라도 더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문제만이라도 더 읽어봐도 괜찮아. 푸는 건 쌤이 해줄 거니까. 근데 이쪽 부분을 하면서도 가져갈 건 가지고 갑시다.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나오니까. 다시 가볼게요. P면 Q다 라고 하는 명제가 있을 때 역이라고 하는 형태가 존재를 합니다. 자, 역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역, 뒤집는다는 뜻이에요. 됐죠? 그래서 얘를 읽어줄 때는 P이면 Q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됐죠? 그 역은 둘을 뒤집는 상태를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역이라는 단어와 부정을 한다는 단어에 대한 느낌이 아까도 쌤이 얘기했지. 국어 문제다 보니까 약간 단어가 주는 것들에 대한 직관적인 느낌보다도 그냥 정확한 뜻을 해야 되는데, 아니다, 거꾸로 직관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느낌들이 좀 있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것도 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을 주지 않아? 그리고 부정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역과 부정을 동일시하는 느낌들이 좀 많이 보여. 근데 확실히 하라는 거야. 역은 뭐야? 뒤집는 거야. 역전. 축구 경기를 하는데 역전을 당했다. 그지? 뭐 역지사지. 됐죠?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부정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고. 됐죠? 자, 그럼 이때 부정을 들고 와볼게요. 부정. 뭐야? P야. 자, P의 부정은 P가 아니다 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P가 아니다는 앞에 있는 조건 P 앞에 물결 표시 하나를 그려주시면 돼요. 됐죠? 물결 표시 하나. 읽을 때 뭐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not P 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있어 보이지 않니 뭔가? 딱 있어 보이잖아. not P. 그치? 그리고 뜻은 P가 아니다 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조건으로 가보면, 명제로 가보면, 그래서 두 조건을 포함한 P면 Q이다 라고 하는 명제의 역은 둘을 뒤집은 Q이면 P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됐죠? 이때 P면 Q이다에 하나 더 대우 명제가 존재를 합니다. 대우를 읽어봐요. not Q이면 not P이다 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1번 문제에서의 역은 그냥 다른 거 없이 뒤집어 주시면 돼요. x가 x제곱이 9이면 x는 3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 이 값의 대우는 그대로 x제곱이 9가 아니면 x값은 3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쓰고 있니? 자 2번도 한번 더 가보면은 2번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역은 어떻게 생겨져? 뒤집는 거니까 x가 4의 약수이면 뒤집은 거 8의 약수이다. 그럼 그대로 까꼴로 대우는 부정이니까 x가 4의 약수가 아니면 8의 약수가 아니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하는 것 중에 메인 테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의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면은 앞쪽은 이미 다 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생각합시다. 설명할게요. 자 간다. 방금 이야기에서 두 조건을 달아서 뭐라고 읽는다고 했어요? P이면 Q이다라고 읽는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좀 예쁘게 써보겠다고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얘는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명제인 거고 아래에 있는 이 녀석은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참인 명제인 거야. 그러니까 두 줄을 그었다는 얘기는 이미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인정해줬다는 얘기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때 이 주어진 각각의 잘 들어 지금부터 조건들에 대하여 P명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면 주어진 조건의 진리 집합들이 포함관계가 화살표가 가는 방향으로 입을 벌려요. 그러면은 집합 Q가 집합 P를 포함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됐죠? 이때 우리는 주어진 조건들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또는 Q는 P이기 위한 어떠한 조건인지를 확인을 해줄 수 있고 봐봐 P지 잘 봐 내가 찍었잖아 여기는 P 맞지 얘 Q니? Q 안에 들어있는 P잖아 그러니까 찍었어 그리고 다시 읽어봐 P는 P라고 하는 녀석은 Q라고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아? P가 Q잖아 쌤이 여기를 찍어도 P 맞지 않아? P잖아 P는 Q이기 위해서 P는 무조건 Q 아니야 어차피 그러면? 그럼 P는 Q이기 위한 뭐인 거야? 얘들아 충분해 그래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Q는 Q야? 지금 찍은데? P야?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Q는 P가 되려면 어떤 다른 이야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다른 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필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렵게 안 할게 우리는 자 간다 잘 봐요 뭐뭐이 잘 들어 이거부터 뭐뭐이기 위한이라고 붙은 말은 무조건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이냐 주인공이지 않냐가 중요해 그럼 요걸로 가볼까 다시
P는 Q이기 위한이잖아. 근데 Q가 주인공이 아니라니까. 뭐뭐이기 위한은 위해주는 뭐뭐이기 위한은 주인공이 될 수 없어. 구해지는 역할을 하는 엑스트라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Q가 주인공이 아니라니까. 그럼 주인공이 누구야? P겠지. 주인공은 무조건 왼쪽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되는 세상은 이쪽 오른쪽에다가 놓도록 할게요. 자, 근데 생각을 해봐. 지금 조건상 P면 Q에다가 참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화살이. 그치? 쏘는 게 이쪽으로 쐈을 거 아니야. 주인공이 쐈어, 맞았어? 쐈지. 주인공이 쐈지. 총을 쐈다고 생각을 합시다. 됐죠? 충분 조건입니다. 요거면 충분해. 세연아 집중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펜도 놓고 다시 봐봐. Q는 P이기 위한이야. 주인공이 누구야 그러면? Q지. 그럼 Q를 여기다가 놓고 Q를 여기다 놓고 P를 여기다가 놔. 근데 지금 봐봐. P면 Q에다가 참이니까 Q랑 P를 이렇게 놓으면 화살을 맞았어? 맞아요. 맞지? 맞으면 뭐가 나? 3점. 피가 나. 유치하게 합시다. 아니 화살을 맞았으면 피가 날 거 아니야. 총을 맞든 뭘 하든 간에. 무슨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야. 됐죠? 요 정도면 충분하게 다 가지고 갈 수 있거든. 여기서 매해 진도 나가도 여기에서 애먹는 사람들은 없더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도 수업 나가면은 학기 들어갔을 때 막 이것저것 막 엄청 포장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생각하지 별거 없이 주인공만 구분 지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실제로 써볼게. 안 나와? x가 루트 3이고요. 여기 x제곱이 3이면 x는 뭐야 그러면? 3밖에 안, 루트 3밖에 안 돼? 뿔마 루트 3이 되겠죠. 그치? 여기는 그럼 x 값이 뭐야? 루트 3도 되는데 마이너스 루트 3도 된다고 했고 이쪽은 x가 루트 3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 더 가볼까? p는 q이기 위한이지. 그럼 주인공이 누구야? p야 일단. 됐죠? 됐죠? 야 여기만 잘 살려도 충분해. 주어가 지금 주인공이 p야. 됐지? 뭐뭐이기 위한은 아니라고 했잖아. 얘는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 주인공은 얘가 아닌 녀석이야. 근데 지금 생각을 해봐. p는 루트 3이지. q는 뿔마 루트 3이잖아. 그럼 포함 관계가 오른쪽으로 입을 벌려야 되니 왼쪽으로 입을 벌려야 되니? 오른쪽으로 벌려야 되지 않아? 그리고 입을 벌린 쪽으로 화살을 쏘는 거야. 이쪽으로 간다. 됐죠? 그럼 주인공이 쐈어, 맞았어? 쐈지. 그럼 무슨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야. 같은 방식이니까 이제 또 가면 돼. Q는 P이기 위한이래. 주인공이 누구야? Q가 근데 맞았어, 쐈어 지금? 맞았으면 뭐가 나? P가 나. 무슨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 되겠죠. 정리가 결코 어렵지 않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 가볼게요. 봐봐. 일단 역을 먼저 해보면 어떻게 돼? x 더하기 y가 0보다 크면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고, 역은 그냥 아무런 것 없이 뒤집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고라고 쓸게요. 여기 2고 말이 안 나.
또한 대우명제의 경우는 부정을 하라고 했으니까 x 더하기 y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가운데 또는이 붙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고라고 하는 형태가 x가 0보다 크고 그리고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사실 근데 이거 가져가는 게 지금 현재로서 그렇게 의미가 막 있진 않아. 지금 그래서 오히려 필요나 충분 요 조건으로 빨리 넘어가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 정도, 요쪽에서는 요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따질 거 따지자면은 요 녀석은 거짓, 요 녀석은 참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간상 오른쪽도 쌤이 제가 할게요. 오른쪽. 그러니까 너무 빨리 줬니? 예. 자, 이번 역입니다. 역은 어떻게 돼? x제곱과 y제곱이면 x가 y보다 크다이고, 그대로 한 번 더 대우가 된다는 얘기는 부정 x제곱과 y제곱이 이렇게 되면 이 친구도 똑같이 이렇게 된다. 해석할 수 있겠죠? 둘 다 거짓입니다. 자, 이제 진짜 진도를 시작해 봅시다. 자, 1번입니다. 자, 뭐야? x가 2의 배수래. 뭐가 있어요? 2, 4, 6, 8, 땡땡땡. 다시 q는 4의 배수래. 4, 1은 4, 4, 2, 8, 4, 3, 12, 땡땡땡. 그럼 생각을 해봐. P 쪽이 크니 Q 쪽이 크니? 포함을 Q 쪽이 더 커요?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야 지금 집합이. 맞아요? 대답하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돼? 자, 얘들아, 반대쪽으로 되겠죠. 그리고 화살은 입을 벌리는 쪽으로 다무는 쪽으로? 벌리는 쪽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죠. 됐죠? 포함 관계를 찍어주는 이유가 화살의 방향을 쏘려고 한 거고, 다시 위쪽에 문제를 보면 뭐래? P는 Q이기 위한, 주인공이 누구야 그러면? B. 주인공이 화살을 맞았어 쐈어? 맞았습니다. 맞았으니까 무슨 조건인 거야? 필요 조건. 1번은 그래서 필요 조건인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하고 싶은지 보이지?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자, 2번부터가 메인이고요. 간다 2번. 2번 계산 정리해 볼까요? 뭐가 돼요? x가 2분의 3보다 작다가 돼요. q 조건도 한번 따라가 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x가 4보다 작다가 됩니다. 됐죠? 뭐가 나왔어 우리 눈앞에? 부등식이 나왔죠. 부등식이 나왔어. 우린 어디다가 옮길 거야 이걸? 수직선에다가 옮기도록 합시다. 수직선을 그려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고, 참고로 우리 아직 수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 하나를 안 했거든. 지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서 안 해놨어 아직. 근데 그 부분을 들어갈 때에 좀 얘기가 조금 또 달라질 거라는 거 봐봐. 그럼 포함이 어떻게 돼? 그래서 연습하라고 수직선 그 전까지 많이 그려. 4가 포함되니 2분의 3 쪽이 포함되니? 누가 커? 4 쪽이 커? 2분의 3 쪽이 커? 4 쪽이 더 크니까 포함은 이쪽이 될 거 아니야. 됐죠? 그럼 화살을 쏴 맞아. 일단 쏴요. 됐지? 그리고 문제 다시 읽어. Q 이기 위안이니까 주인공이 누구야? B. P고요. P가 쐈어 맞았어? 쐈어요. 쐈죠? 그러니까 무슨 조건? 충분. 충분 조건이 되겠죠.
대답 좀 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쌤은 나는 쌤은 직업이 그냥 발표하는 직업이잖아. 그렇잖아? 내가 직업 자체가 발표잖아. 왜냐하면 그냥 원래 수업을 하려면 이거를 말을 해야 되고 그 말들이 이제 어쨌건 들리게 해줘야 되니까 내가 근데 그렇다고 이제 내 성격상 충분히겠지 이렇게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 사실. 근데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조금 이제 조금 딥하게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의 나라잖아. 그치? 민주주의면서 자본주의 나라잖아. 그래서 우리들이 직업을 꿈으로 갖고 있는 거는 난 당연한 수순인 것 같거든. 왜냐면은 우리는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렇게 해야 나라가 돌아가는 시스템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는 것도 결국은 직업을 갖고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지. 물론 뭐 꿈을 쫓고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결국은 그게 귀결되는 게 돈이랑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쌤 얘기는. 근데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더 많은 직업이 발표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너네 학교에서 조별과제 이런 거 한다며 발표하는 것들 해보잖아. 그렇지 않아? 근데 그런 걸 하면은 솔직히 얘기해봐. 하는 애들만 하지 않아. 그치? 1학기에 발표했던 애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거를 막 골고루 시키려고 하시지만 사실 그렇게 잘 안 되고 이미 하던 애들이 또 잘하고 걔네들이 또 늘잖아. 근데 이게 쌤 어른이 된 상태잖아. 돌이켜 보면은 그걸 많이 해야 돼. 부모님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지고 계신 직업들에서도 생각보다 그런 브리핑이나 이런 대화 발표 작업들은 상당히 많다는 거야. 쌤 와이프는 그 건축 쪽 공부를 해서 그 건축 설계 같은 걸 하거든. 근데 설계 같은 거를 하는데 그런 발표들을 기본적으로 막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엄청 크게 하냐 작게 하냐의 차이인 거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현 상황들을 자연스럽게 보고해야 돼. 당연한 거 아니야? 혼자 해? 그건 아닐 거잖아. 그렇지 않아? 하다못해 내가 그림 그리는 일을 하고 싶어. 꿈이. 근데 그림 그리는 일을 해도 나한테 의뢰를 맡긴 사람,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한테 내가 이런 걸 어떤 식이었고 이런 걸 발표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학교에서 그래도 20명이 넘는 고등학교 가면 한 20명에 30명 되는 그 사이의 인원에서 그 사이에서 발표하는 것보다는 발표까지도 아니어도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지금 이 소수의 인원일 때. 그리고 쌤이 충분히요, 필요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라는 것도 아니잖아. 조금은 한번 해봐. 좀 바뀔 필요도 나는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게 바뀌잖아. 또 들리는 게 또 달라져. 특강 때도 대답해본 사람들은 알잖아. 조금 해봤으면 좋겠어. 좀 해봐. 하지만 안 바뀌죠. 그대로 있을 거죠. 자, x제곱이 1이네요. 그럼 x가 뭐는데? 1. 언제까지 있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절대값 x가 1이래. 그럼 x는 뭘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이번은 뭐 포함되고가 아니라 어때? 둘이? 같죠? 이런 걸 우리 무슨 조건이라고 하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충이라고 할게요, 저는. 결국 중요한 건 뭐야? 포함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정리가 되느냐인데, 그죠? 자, 다시 얘기해 볼게. 자, 우리가 지난 모의고사 저번 주 시간에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지만 말이 변화하는 게 상당히 중요했어. 그지? 말이 계속 변화하잖아. 이 얘기가 요렇게 저 얘기가 요렇게 그러면서 부등식으로 바뀌었다가 뭐 했다가
나중에 진짜 2, 3학년들 수업하는 것들 만약에 와서 관심 없겠지만 살짝 들어보잖아. 니네한테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밖에 안 해. 그걸 1학년 때 이해를 할 거냐 2학년 때 이해할 거냐의 차이야. 근데 수하라고 다른 건 없어. 가볼게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래? 중분 조건이래요. 그럼 주인공이 누구인 걸 확인할 수 있어? P. P인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충분 조건이래. 그러면 주인공이 쏴야 돼, 맞아야 돼? 쏴야 돼요, 일단. 됐죠? 그럼 각각 조건에 대해서 명제가 P와 Q로 정리를 했을 때 포함관계, 집합의 포함관계는 입을 벌려? 아니면 다물어? 아니, 어디 쪽으로 입을 벌려? Q 쪽으로. 입을 화살이 간 쪽으로 벌리면 된다니까. 화살이 그냥 입을 벌리고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자고. 안 어려웠죠, 여기까지? 안 어려웠죠? 근데 생각을 해봐. 지금 P라고 하는 조건에서 만족하는 X값은 뭐가 돼?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마이너스 2분의 K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Q는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 Q의 조건에서 만족하는 X값은 4와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치? 근데 주어진 이 조건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에 대해서도 포함관계는 이쪽으로 입을 벌릴 거 아니야. 그럼 K가 뭐거나 이게 포함이 돼야 된다며. 그럼 K가 뭐거나 이건 마이너스 8이거나 2면 되겠죠. 끝. 원래 할 수 있는 것만 해놓으면 정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요. 조금 쉬었다가 첫 번째 나눈 부분에서는 그냥 이런 게 명제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줬고 가볍게 움직일 수 있고 딱 들어봐도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서 조금 어려운 얘기의 느낌으로 바뀌는 것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사실 이 지금 좀 그냥 옛날 얘기 좀 해보면은 이 정의 증명이라고 되어 있는 요 단어는 사실 원래 중학교 2학년 거였어야 되거든. 쌤 때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고서 이제 나머지들을 연결지어서 넘어왔는데 수학이 점점점 쉬워져. 교육과정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지금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공부하는데 지장은 없어 사실. 근데 한계는 있겠지. 내용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정의와 정리의 차이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의는 약속인 거고 정리는 그냥 공식인 거야. 딱 요렇게 받아들이면 되거든. 사람으로 따지면은 약속은 이름인 거고 정리는 성격인 거야. 그러니까 특성인 거지, 특성. 그렇게 생각해서 딱 받아들이면 차이가 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밖에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자, 가볼까요? 1번.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다를 정의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거든. 근데 삼각형의 세 개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다는 정리예요. 왜? 삼각형은 뭐야? 세 변의 길이와 세 각의 크기가 있는 도형. 세 변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지. 저 친구는 그냥 성질에 불과하다고. 또한 직사각형은 네 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으로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것도 맞긴 하지만 정리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우리는 말은 뭐라고 하죠? 이걸 정의라고 할 수 있다고요.
여기서 수상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내용 하나만 딱 이해하고 가면 좋아. 딱 요거면 돼. 솔직히 지금 공부 시간도 늘리고 여러 가지 자꾸 노출을 시켜주려고 이 부분 저 부분 나가지만 솔직히 쌤 생각에는 수하를 나가서 수하에 대한 내용이 막 무럭무럭해서 막 스킬업이 된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노출도에 대한 정도가 중요해. 그래서 이쪽 부분을 공부를 해봤더니 2학기 과정에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하는 정도만으로 충분하고 진짜 메인은 수상이야. 여기서 잘 봐. 자, 잘 봐. 2번이야. 이 느낌이 중요해. 자, 집중해. 오늘 이거 하나만 들고 가기 좀 아깝긴 하지만 이거 하나만 들고 가도 난 만족한다고. 간다. x 더하기 1의 제곱이 0보다 크대. 맞을까? 맞을까? 원래 그래? 왜? x가 마이너스 1일 수 있지. x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는데? 계산 결과가 어떻게 돼? 0이지. 그럼 식이 성립해? 안 하지 않아? 그치? 그러면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다른 숫자의 값이면 그럼 어때? 아니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어도 성립하진 않아? 성립해. 잘 봐봐.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아무 숫자나 들어가게 되면 이 안쪽에 괄호 안에 있는 식의 계산 결과는 0은 아니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요? 0은 아닐 거 아니야. 근데 0이 아니야. 0이 아니란 얘기 무슨 뜻이야? 여기서 0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0이 아니래. 무슨 뜻이야? 실수. 바로 양수 아니면 음수란 얘기 아닐까? 됐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 양수 또는 음수겠지. 주어진 값 자체가. 근데 양수를 제곱하면 뭐예요? 양수. 음수를 제곱해도? 양수. 그러니까 양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 거지만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성립은 할 거 아니야. 됐죠? 자, 이제 본론을 얘기를 해보면 얘들아, 절대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어떤 값이 들어가도 항상 성립하는 상태를 우리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한다. 됐어요? 항상 성립한다고.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 내가. 얘들아, 이거 오늘 여기 졸업하고 들어가야 돼. 간다. 얘는 항상 성립할까? 자, 잘 봐. 여기서 잘 봐.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어. 집중해. 이거 진짜 신경 많이 써서 집중해야 돼. 선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중학교 3학년 과정이야.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은 표준형을 생각을 해볼게요. 야, 표준형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니야? 언제 들었어? 우리 그저께 원 할 때 들었잖아. 원 할 때. 자, 간다. 현재 보이는 x제곱 더하기 4x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어 주려면 눈앞에 보이는 x제곱 더하기 4x의 뒤에 뭐가 붙어야 돼? 플러스 4가 붙고요. 대신 마이너스. 빼기 4를 얹어주면 되겠죠. 됐죠? 그럼 x 더하기 4, x 더하기 4는 뭐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2죠. 2의 완전 제곱. 뒤쪽은 플러스 3. 3이 되겠지. 자, 지금 잘 봐. x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 자, 준비된 거 집어넣어. 자, 아무거나 더 봐. 좋아. 불러. 아무거나. 하나.
6개 다 봅시다. 아무거나 좋아. 뭐 1 또 2 아이씨 하나씩 해. 하는 거 아니야. 다음 뭘 고민해. 아무거나 던지라고. 4 또 던져 빨리. 아무거나. 숫자 아무거나 던지라고. 셋 마이너스 3할게. 여기는 또 빨리 던져. 아무거나 던져야 돼 지금 빨리. 마이너스 2 또 0 또 5 할게요. 봐봐 1 들어가봐. 뭐야? 1 3 3의 제곱 뭐야? 9 더하기 3 하면 12 양수 맞지? 4 들어갔어. 4 들어갔어. 4 더하기 6 6의 제곱 36 36 더하기 맞지? 마3이 들어갔어. 그럼 어때? 마일의 제곱 1이야. 1 더하기 3 하면 4 맞지? 마이가 들어갔더니 뭐가 돼버렸어? 0이 됐어. 0이 됐는데 제곱은 0이야. 근데 더 위에 3 있잖아. 양수 0이 들어갔어. 2는 4 5 당연한 거 아니야? 여기 얘네도 됐는데 그렇지 않아? 그 느낌을 받아야 돼 얘들아. 지금 여기서 봐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계산, 그러니까 얘를 정리해서 나온 이 물결 표시의 이 녀석의 값은 어떤 짓을 해도 항상 0보다 크겠지 않겠어? 그치? 항상 0보다 크지? 항상 양수값을 갖잖아. 그러니까 얘는 항상 성립하는 거야. 이런 걸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 됐어요? 자, 근데 쌤이 중3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당연히 뭐가 가능해? 고1 게 가능한 거야. 이 차 부등식은 어떻게 풀어? 맞아. 함수의 위치 관계로 풀어주자. 함수는 y를 달아야 그래프를 편성시킬 수 있을 거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근데 우리는 뭐가 궁금해? 이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 x축을 기준으로 요래 생겼는지 요래 생겼는지 요렇게 생겼는지 셋 중에 어떻게 생겼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자? x축과의 교점 이야기를 하자. x축과의 교점 이야기는 또 무슨 말로 바뀌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7은 0인 상태로 바뀌어. 방정식으로 바뀐다고. 판별식 그대로 짝수 공식 써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커 작어? 4 빼기 7 0보다 작어 커? 작죠? 그럼 x축과의 교점이 0개야 1개야 2개야? 0개야.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0개면은 a, b, c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이야? C 그림이죠. C 그림은 어떤 상태야?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 x축보다 어디에 있어? 위에 있잖아. 위에 있으니까 얘가 항상 성립해. 요렇게까지 연결 지어야 돼.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 맞지? 됐어요? 근데 이게 얘들아 쌤 지금 봐봐. 쌤이랑 앞에 거를 지금 혜림이랑 도현이 같은 경우는 쌤이랑 완전 앞에 거까지 다 정리를 못했잖아 솔직히.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 안 들은 이 시기에도 이 똑같은 얘기들을 엄청 하잖아 지금. 뭐고도 말할 것도 없고 오늘은 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익숙해져야지 우리가 완료가 된다는 거야. 상상보다 조금 더 익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3번의 경우는 지금 절대값이잖아. 우리가 x에 무엇을 넣건 간에 양수값이 나올 텐데 결과가 0도 포함을 하니까 항상 성립하고 요 4번의 형태도 이항을 시켜서 넘겨줬더니 x 마일의 완전 제곱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고
숫자 대입을 했을 때 제곱의 계산 결과는 만족을 하니까 정답은 3번과 4번이 절대무등식이 된다는 거. 자, 넘어와 볼게요. 여기 24쪽 완전히 다 제외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넘어와서 뒤쪽으로 쭉 넘어오시면은 27쪽에 17, 18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 20, 21 쌤이 그냥 바로 풀어주도록 할게요. 일기 잘 따라오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3개 하고서 정리할게요. 우리는 산술 기하 평균입니다. 지금 1, 2, 3번을 다 외우셔야 되고 수하를 받는 1학년 2학기 때는 1, 2, 3을 다 외워야 하는 이유까지 분명하게 뒷받침이 될 거예요. 신경 써서 따라오셔요. 1번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 2번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3번 단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합니다. 이걸 외우는 것과 문제를 풀어내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고 해석하셔야 하거든요. 자, 일단 19번 문제를 봤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개를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AB 더하기 A 곱하기 A분의 4, B분의 1 곱하기 B, AB분의 4가 진행이 되겠고 정리 위치까지 조금 바꾸어 주면은 더하기 5가 되겠죠. 자, 분명 AB가 양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AB들도 당연히 양수가 될 텐데 여기는 공식이 2개인데요?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참고로 이 녀석은 고3이 되기 딱 직전까지 엄청나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신경 많이 써놓으셔야 한다는 것도 간다. 5를 가릴게요. 됐죠? 그럼 이제 똑같은 상황이 됐거든. 2개짜리로. 그럼 어떻게 돼? 그대로 간다. 2 루트 누구야? AB 곱하기 AB분의 4. 그럼 방금 사용을 한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5를 가렸잖아. 맘대로 여기다 5를 쓰는 게 어딨어? 양쪽에다가 5를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AB가 슉슉 사라지는 걸 볼 수 있겠고 루트 4는 뭐야? 2 2는 4 더해주면 계산 결과가 뭐가 된다? 최소값은 9가 된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니네 시험 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쌤 계속 강조하지만 근데 이걸 외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수상을 할 때 외워야 되는 공식들이 몇 가지가 있어. 수하도 마찬가지야. 집합 부분에서도 지금 우리가 요번에는 신경 안 썼는데 외우라고 하는 요소들이 존재를 한단 말이야. 각기 각 위치들에서. 근데 이걸 안 외워. 근데 진짜 억울한 건 뭐야? 시험 대비 마지막 주가 되잖아. 얼추 외워져. 3개 다 외우라고 했잖아.
어느 중간 2개 정도만 이렇게만 외우는 거야. 근데 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걸 만약에 안 외우고 밀렸어. 그 친구가 과연 이게 지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외우자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안 외우고 결국은 다음 학기에 진입이 됐어. 그때 외우라고 하면 또 외워지겠냐고. 그 지금밖에 없어 얘들아. 외워놔야 돼 이거. 그때 가도 까먹겠지. 근데 지금 외웠었다라고 하는 기억은 있을 거 아니야. 필요하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1번 A와 B와 X와 Y가 실수일 때 2번 E 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3번 단 등호는 AY가 BX일 때 성립합니다. 얘는 외우지 마. 얘는 외워. 외우지 말라는 거 말 잘 듣잖아, 그지? 민재 이거 외우지 말라고 했으면 절대 외우지 말고 이거 외우라고 얘는. 이건 듣는데 이건 안 듣잖아. 그 정도야. 그 정도로 얘는 가지고 가주셔야 하고 상당히 중요한 소스가 될 거라는 거. 자, 그럼 가보면은 여기는 어쩔 수 없이 기본적으로 그냥 공식을 한 번씩만 써주시는 게 먼저라는 거까지. 근데 A 눈 왔다 갔다 A제곱 B제곱이 24요. 여기는 54요. 그쵸? 근데 54는 분명히 27 곱하기 2고 24는 8 곱하기 3이라 얘를 16 곱하기 81로 변경이 가능하거든. 즉 다시 한번 4의 제곱 곱하기 누구야? 9의 제곱이 정리가 되겠고 즉 36의 제곱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다가 한 번 더 쓸게. 그러면 ax 더하기 by의 완전 제곱이 36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제곱을 없애야 되니까 양변에 뭐 해줘? 루트를 취해주면 됐죠? 루트를 취해주면 재밌는 얘기로 바뀝니다. 루트 ax 더하기 by의 제곱이 루트 36의 제곱이 되겠고 한 줄 더 ax 더하기 by의 제곱이 36보다 작거나 같겠죠. 루트 ax 더하기 by의 완전 제곱이 뭐야? 루트 ax 더하기 by의 완전 제곱이 뭐요? 절대값 ax 더하기 by가 되겠죠.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거? 응? 지금 도현이도 혜림이도 들어봤지? 지금 몇 번째? 루트 제곱을 절대값으로 바꾸면 들어봤지? 왜 운이 나쁘니? 자 그러면은 다음 줄 뭐가 돼? ax 더하기 by가 36과 마이너스 36 사이에 있게 돼요. 그래서 최소값이 뭐야? 마이너스 36이야. 답은 구해낼 수 있었을 것 같지 않아? 여기서 36 정답이 없는데? 그냥 저거 찍겠지. 그리고 안 궁금해하잖아. 근데 여기까지 들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요 정도까지는 잡아 놓으셔야 합니다. 한 번 더 빠르게 정리할게요. 당연히 코시 부등식으로 접근을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근데 그 상태에서 위아래를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3x 더하기 4y면 여기가 3x 더하기 4y로 매칭을 시킬 거고, 그럼 a가 3이고 b의 값이 4가 되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지. 그럼 a에다가 3을 넣으면 3, 3은 9 더하기 4, 4, 16. 그리고 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정리를 해서 모양을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일 때 이 친구가 25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 계산 정리가, 그럼 방금 정리와 같은 맥락으로 한 줄 여기다 더 쓸게요. 거의 끝났어요. 루트 3x 더하기 4y의 완전 제곱이 25a보다 작거나 같겠고, 다음 줄이 자연스럽게 절대값이 만들어지면 3x 더하기 4y의 값은 25a와 마이너스 25a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그러니까 최대 최소의 차는 50a가 20루트 2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나 뭐 틀렸니? 왜 틀렸니? 아, 쏘리. 여기가 25a였으니까 루트를 씌워주면은, 루트를 안 씌웠네? 5루트 a가 되겠죠? 쏘리요. 그럼 여기가 5루트 a고 여기도 마이너스 5루트 a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둘에 대한 차이는 10루트 a가 되고요. 쏘리 20루트 a가 되니까 a 값은 그냥 뭐가 돼주면 돼요? 8이 되면 되겠죠. 외워주는 게 중요한 맥락이라 외우는 것만 해결하시면은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구간이 될 겁니다.